서울에서 40분이면 도착하는 수도권에서 누구나 전원주택 단지나 전원주택 용으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땅값 비싼 지역이고 임야인데 토임입니다. 땅값 아주 비싼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40분이면 들어옵니다. 시세 21억짜리 물건입니다. 5억 입찰가 제안드립니다. 해당 물건 이겁니다. 이 밑에까지 뒤에는 이렇게 높은 산으로 돌려쳐진 정남향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높은 경기도인데 1200m가 넘는 봉우리들에 돌려쳐진 산세가 험한 준봉들 돌려쳐진 분지용 땅입니다. 이 땅 해가 다 잘 들어오죠? 좌측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특징은 저 정면 가운데 보시면 그 골짜기를 쭉 타고 들어오면서 한 50km 골짜기를 따라 가지고 전원주택, 펜션, 유원지가 즐비한데 그 앞쪽은 골짜기의 폭이 좁고 그래서 높은 1200그 봉우리가 쭉 능선으로 돌려쳐지면서 뭐 1200, 1900, 800 뭐 이런 준봉의 능선이 쭉 내려가면서 계곡 끼고 좁게 자리 잡은 곳에는 음습합니다. 해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생기가 잘 유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넓게 계활지가 펼쳐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물건지 해가 잘 들어오는 정남향입니다. 여기 포장된 아스콘 포장길 따라서 쭉 들어옵니다. 이쪽에 도로를 통해서 쭉 들어오다가 이 아스콘 포장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고요. 이 위에까지 전원주택 모두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데는 빈 땅들도 있고 들어와 있는 요거 다 펜션입니다. 여기 도로도 해당 지분이고요. 해당 물건은 이렇게 해서 이 뒤에까지 상당히 부정형으로 생긴 땅인데 요겁니다. 해당 물건지가 정남향이에요. 전부. 여기 단작업 잘 돼 있고요. 여기도 단작업이 잘 돼 있어서 정남향으로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 활용해야 되는 비싼 땅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 낙찰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뭐 캠핑장을 하셔도 되죠. 당연히 여기 이 아직 밀어내지 않은 이 나무 이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거 다 밀어내고 캠핑장으로 하셔도 좋죠. 이렇게 단작업 해가지고 캠핑장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원주택지로 땅 작업을 해서 파셔야 되는 부동산 용도상 맞습니다. 해당 물건 이겁니다. 정남향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 잘 들어오고 있죠?
이 지역은 주변이 모두 나라 땅입니다. 군립공원이에요. 나라 땅. 경기도에서 아주 유명한 군립공원입니다. 해당 물건지 이거 도로고요. 아스콘 포장 도로입니다. 차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는 도로법상 정상적으로 허가가는 도로고 전원주택 다 들어와 있죠. 요거는 펜션입니다. 여기는 전원주택이죠. 해당 물건은 이렇게 요겁니다. 여기는 평탄화가 완전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평탄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길, 이쪽 경사면 땅입니다. 손질을 이쪽은 좀 약간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이렇게 단작업을 해가지고 정남향 전원주택 또는 펜션 또는 캠핑장 모두 가능합니다. 정남향입니다. 해 아주 잘 들어와요. 저 지금 눈 덮인 저 평평한 땅, 눈 덮인 이 평평한 땅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단작업 되어 있죠. 여기도 여기 단작업 되어 있는 거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밑에 나무 산 모두 포함하고 이거 이렇게 이거 이쪽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여기에 가서 쓰면 탁 트인 전망의 정남향에 생기가 유통이 되는 아주 풍수가 좋은 땅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풍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바람을 막아주느냐, 바람 많이 맞으면 병듭니다. 두 번째, 조도가 좋으냐, 햇빛이 잘 들어오느냐, 세 번째, 거기에서 숨쉬기가 좋으냐, 네 번째, 숲, 기타, 자연조건 좋으니 자연조건들이 좋은가, 그런 것을 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1000m급입니다. 1000m에서 8m급 봉우리들이에요. 그 능선이 쭉 펼쳐지면서 저건 모두 나라 땅이고 전혀 훼손될 염려가 없죠. 이거를 촬영하던 시간이 한 5시입니다. 저쪽으로 지금 해가 넘어가고 정남향 해당 물건지 이렇게 도로 하나 그리고 2개 이쪽 모두 포함해가지고 총 5개 필지 물건이고 이 폭은 4m 폭이기 때문에 건축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옆에 이거 펜션이고 요거는 전원주택이고 요것도 전원주택이고 그 아래 마을로부터 올라오는 도로가에 올라오는 가에 아주 유명한 키즈와 관련한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집객력 대단한 것입니다.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죠. 여기 전원주택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40분이면 도착합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땅값도 비싸고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시세 21억짜리예요. 5억 입찰가 제한드리고 이 5억 입찰가는 이거는 감정가가
10억 훌쩍 넘어가는 물건입니다. 상세하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용할 것인지 평당 10,000원 주고 낙찰받고 설계 계약을 해야 들으실 수 있는 상세 설명 입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 총 5필지고요. 여기는 나무를 아직 깎아놓지 않은 자연 그대로인 상태고 여기는 싹 밀어가지고 평평합니다. 눈 하얗게 쌓여 있었죠. 여기 이렇게 석단이 작업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길 작업이 되어 있는데 길이 포함이 되고 일부는 안 포함되고 이쪽 경사면입니다.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은 여기 나무 그대로 있죠? 요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아래로 내리막 경사이기 때문에 단작업하면은 모두 쓸 수 있는 땅이고요. 대략 이렇게 부정형으로 생긴 땅인데 여기는 싹 밀어놔가지고 평탄합니다. 여기도 싹 밀어놔서 평탄하고 이쪽으로는 길인데 이 길로 쭉 가면서는 이쪽 옆에 경사면 땅입니다. 음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밀어가지고 평평합니다. 여기도 평평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길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길 올라가면서 우측 경사면입니다. 땅의 등고선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 능선을 포함한 물건이고 이거는 골짜기 계곡이고 이거는 능선이고 이쪽은 골짜기입니다. 해당 물건은 이쪽은 그대로 현재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이쪽 땅은 선을 봐가지고 단작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쪽은 이쪽 길이 이렇게 현안길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 경사면인데 좌우로는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여기가 길이면 이렇게 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단작업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땅이라 이렇게 한 2단 정도 쳐가지고 이 부분은 선산용으로 쓰시거나 근데 또 워낙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땅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작업을 2단을 쳐서 선산용으로 또는 캠핑장으로 또는 택지로 그것은 현장을 가보시고 각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길이고요. 차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현재 길이. 해당 물건지는 여기까지인데 이쪽 땅은 여기 이 경사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요거. 그러니까 이 땅 단작업을 해서 다 쓸 수는 있는데 이쪽에 경사가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작업을 이렇게 2단으로 해서 선산으로 하거나 캠핑장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 들어가서 사는 전원주택은 한 번을 단을 치셔야 되고 주택 그리고 캠핑장 모두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한다면 한 번에 단을 쳐야 되고 선산용으로 쓰면은 2번 단을 쳐가지고 여기 묘 그렇게 써도 좋겠다는 겁니다.
이 폭이 얼마 안 나와요. 한 17m, 작은 폭이 17m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평탄화되어 있으니까 바로 전원주택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땅이고, 여기 나무 그대로 있는 거는 경사를 활용해서 단을 치면 모두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고요. 땅의 상황을 보면 여기 폭포 이거 800m, 이거 1200m가 넘습니다. 이것도 1000m가 넘어요. 이 계곡을 끼고 구불구불 이 계곡을 끼고 이 계곡이 50m 쭉 내려가는데 주변에 리조트, 유원지 즐비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치를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현재 보시는 저 전체가 전부 나라 땅이에요. 공원입니다. 공원.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물건까지 들어오는 여기 왕복 2차로에서 계곡을 끼고 2차선 꼬불꼬불 들어오는데 생긴 거를 보면 여기 이 1200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 1000m 넘는 이 능선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계곡을 낀 이쪽 라인은 아주 음습합니다. 해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역시 전원주택 펜션들이 있고 사람이 삽니다.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는 사람이 살면은 좋을 게 없는 지역으로 저는 봅니다. 풍수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1200m가 넘는 이 봉우리가 능선이 이렇게 지금 뻗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1000m가 넘는 이 능선의 봉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이는 저 계곡, 저 하늘 색깔, 그 사이에 이 능선과 이 능선의 간격을 보세요. 거리를. 상당히 붙어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긴 해가 전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1000m가 넘는 능선이 쭉 내려오면서 낮아져도 이게 수백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쪽 남향도 한 이 정도 올라가야지 해가 들어오지, 이 아래 계곡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집들은 해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운전을 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음습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때깔들을 보면 나무가 상당히 그 육포 오래돼 가지고 그 변색된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생기가 유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썩는 거예요. 그게 겉에가. 그러니까 그런 공기 조건에 사람이 가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여전히 각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뭐 선택하시는 건 자유지만 집 짓고 삽니다. 계곡, 펜션, 거기 가다 보면은 아주 장엄하고 크게 돈도 엄청 들였겠어요. 미술관도 있습니다. 박물관.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박물관을 거기에 택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꾸민 그분, 어떤 관점으로 거기다 그렇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그 박물관 거기가 밝고 건강한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박물관 자리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주 음습합니다. 해가 안 들어와요. 높은 봉우리들이 양쪽에 능선으로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생기가 유통이 안 되고, 나무의 밑둥, 나무로부터
한 2, 30m 올라간 그 나무의 색깔들이 육포 썩은 그런 색깔들이에요. 그거는 생기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 껍질들이 그 곰팡이 쓸면서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계곡이 껴있고 해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어떠한 건강에 유익을 얻겠냐고요. 이 라인이 그래요. 이 라인이 여기까지. 그런데 해당 물건지는 능선이 멀찌감치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능선이 멀찌감치 벌어져요. 그래서 해당 물건지에서 보면 물건지 뒤에 능선도 상당히 뒤에 멀리 떨어져 있죠. 앞에 능선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이렇게 다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물건지에서 서가지고 앞전망을 딱 보면 아 하고 감탄이 납니다. 아주 개방감 좋고요. 정남향으로 해 잘 들어오고 시야각 좋고 아주 훌륭합니다. 해당 물건지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폭포 계곡 유원지 리조트 질비한 이쪽 라인은 보시면 이것도 1000m급 800m급 능선인데 이 도로가 거기로부터 상당히 뒤로 멀리 물려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능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여기 같이 계곡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짧게 있지 않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리조트, 펜션, 유원지가 즐비하면서 여름에는 대단히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공간입니다. 이쪽 라인은 모두 해가 잘 들어오고 생기가 잘 유통이 되는 좋은 땅이에요. 이쪽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기가 유통이 되지 않는 음습하고 해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은 건강에 해를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정남향 사면에 능선이 멀찌감치 뒤로 돌아쳐 있기 때문에 해 잘 들어오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풍수예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 해당 물건지는 여기 땅 색깔 많이 나오는 이요거입니다. 여기 봉우리가 이게 1200m가 넘는 것이고요. 보시기에 확실하게 능선이 뻗어 내려가고 있죠. 이 1200, 1000 이 능선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첫 번째는 바람 막아주느냐. 살바람이 계속 들어오면은 건강 해치고 기가 세지 않은 분들은 일찍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계곡이에요. 여기는 바짝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쪽은 그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죠. 여기 사람 짓고 사는 거. 그런데 이 길가에 박물관도 있고 사람이 집 짓고 살면서 펜션도 있고 그래요. 이 자리는 앞에 능선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능선도 이렇게 밭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쪽 계곡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딱 들어오면은 벌써 기분이 아주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습해요. 해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나무, 눈에 시야각 보이는 한 20m 높이까지는 나무의 그 밑둥 색깔이 육포 썩은 색깔이에요. 생기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곰팡이 쓸고 제대로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집 짓고 들어가서 살면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는 능선이 멀찌감치 이제 여기서부터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선까지 있는 이런 곳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칼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던 시절에는 여기에 성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딱 막아버리면 이 안은 완전히 천년 요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라인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벗어난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좋은 지역이에요. 이쪽 모두 남양사면에 멀찌감치 산의 능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도 그렇고 이런 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좋죠. 이쪽 능선도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능선이 앞에와 뒤에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앞쪽은 안 좋지만 이 뒤쪽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풍수는 그런 거예요. 미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상식적으로 수긍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해당 물건지 요겁니다. 뒤에 봉우리가 상당히 높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주택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고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좋은 거예요. 여기도 상당히 많이 까댔잖아요. 나무.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나무가 없는 부분, 이거 다 사람 들어와서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사람 들어와서 살고, 이쪽 모두 좋은 땅입니다. 정남향이에요. 아래 올라와서 옆에 펜션. 저 보이는 거 저거 펜션입니다. 저렇게 아주 수직으로 깎아는 그 위에 땅도 해당 물건지예요. 깎아놓은 거. 이거 평평하게 보이는 이 눈 쌓인 거 이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저렇게 멀찌감치 산이 아주 높게 가라막지 않고 멀찌감치 낮게 보이잖아요. 저 앞에가 정남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저 멀리 보이는 전흥선이 1200m가 넘는 봉우리입니다. 살랑살랑하는 아주 생기유통이 좋아. 여기 보면은 그리고 요 강아지 풀 보면은 살랑살랑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정도. 강아지 풀 살랑살랑 흔들리죠. 이 정도의 생기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요 강아지 풀 보면은 살랑살랑 흔들리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만큼 생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뺨에 1200에서 그 살포시 이렇게 바람이 스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계곡, 도로가 옆으로 생기가 아주 잘 유통이 되는 정남향입니다. 전원주택 질비한데 요 강아지 풀 살랑살랑 흔들리죠. 모두 음습해. 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해가 이렇게 잘 들어오면서 바람은 이런 곳에서 사시면은 살랑살랑. 건강에 좋은 거예요. 생기가 잘 유통이 되면서 남향에 해가 저렇게 잘 들어오고 지금 4시 반인데 아직도 이렇게 겨울에 해가 잘 들어온단 말이지. 이거 어저께 촬영한 겁니다. 아주 훌륭해. 어제가 10일이에요. 1월 10일. 땅을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는 좌측 땅 해당 물건지예요.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저렇게 딱 깎아놨더라고요. 이 깎아놓은 거 너무 저 멀리 산 보이죠? 저게 1200m가 넘는 봉우리입니다. 상당히 멀리 있고 와 하고서 이렇게 올려 쳐다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주 상당히 경치도 좋고 풍수도 좋은 겁니다. 안반산 저거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다. 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땅 색깔 보세요. 정남향. 여기 평탄하게 깎아놓은 거 이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저 앞에 산도 보면은
이 능선 상당히 멀리 보이잖아요. 여기 도로 부분 저 끝나는 한 그 정도까지네 땅이. 예, 여기는 이 길 포함하고 이쪽 경사면입니다. 해당 물건지가. 그 위에 첫 번째 단 작업한 한 그 정도까지. 그 위에 저 자연 속 석축해 놓은 그쪽 땅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주변은 저렇게 자연이 그대로 산입니다. 해당 물건지 요겁니다. 요 경사면, 길과 이 경사면이에요. 앞에 전망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고요. 길. 요 길과 이 경사면인데, 이 경사면 보면은 경사가 제법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토목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땅의 생긴 모양이나 포, 기타 그런 것들을 볼 때, 땅의 활용 가치로 볼 때, 여기서부터 단을 아래로 확 깎아가지고 이 아래까지 전체를 싹 깎아버리면 여기서부터 확 깎고 아래까지 완전히 확 깎아서 한 단으로 딱 치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좋고요. 또는 캠핑장으로 해도 좋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번 깎고 이렇게 한번 깎으면은 선산용으로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앞에는 건너편은 이렇게 자연 그대로입니다. 절개지 아래 이거 좌측면 그 위에 요 땅 여기 산 깎아놓은 거 거기까지 요 앞에 저렇게 깎아놓은 거기까지 여기서는 보면은 저 앞에 멀리 산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런 곳은 풍광도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높은 산이 너무 앞에 딱 가까이 있으면 해가 안 들어오고 음습합니다. 그런 데 가서 사시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고 멀찌감치 산들 있으면서 이런 곳은 딱 집 짓고 살면은 풍광을 멋지게 보시면서 사시기 좋죠. 해당 물건지 앞에 남양 내려다보면서 좌측은 이렇게 자연 그대로입니다. 정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멀찌감치 산이 높지 않고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저게 1000m가 넘는 봉우리들입니다. 이 아래 이렇게 아스콘 포장길 들어와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주변에 모두 전원주택 펜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도로 조건으로 당연히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 땅도 여기서부터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 길 나와 있는 거 우측 다 해당 물건지예요. 여기 들어가는데 수익형 택지로 뭐 개발해도 충분히 좋을 노폭 4m 이상 되는 네, 건축 개발행위 가능한 4m 이상 나옵니다. 5m 정도 되는 폭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 길로 쭉 들어가면 위에 차 올라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 깎아놓은 땅 전부 지금부터 보이는 깎아놓은 땅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벌써 여기에 딱 올랐으면 앞에 산들 멀찌감치 도로 이렇게 눈을 고개를 올려서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시야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곳이 풍광이 좋은 거라고요. 고개를 올려서 쳐다서 산을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거는 그 산에 기세에 눌려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사시면 여기는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보이는 능선들이 모두 1000m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꺾어서 올려다보지 않아도 저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곳이 풍광이 좋은 거라고요. 사람 살기도 좋고
이 깎아놓은 땅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여기 거기도 길이 나 있는 이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길도 이렇게 깎아놨어. 그 앞에는 전부 나무 그대로고요. 이거 이 깎아놓은 거 모두 해당 물건지고 저 돌, 자연돌 쌓여있는 그 아래 소나무, 그 산도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거의 움푹하게 거의 직벽에 가깝게 이렇게 땅을 확 파다가 말았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움푹 길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놨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 뒷부분이 막혀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게 길이에요. 그 옆에 이쪽은 길이고 이렇게 경사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깎다가 말았는데 왜 깎다가 말았을까? 땅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깎다가 만 거 이거를 이 안에까지 그냥 다 밀어가지고 싹 깎아버리면 도로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만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를 안으로 계속 밀어가지고 싹 깎아버리면 이쪽 길 그리고 경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 확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집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폭이. 근데 현재 공사는 여기 폭 깎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확 밀어버리면 이쪽을 확 밀어버려가지고 깎아버리면 이렇게 사람 들어가서 살기 괜찮은 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캠핑장을 하든 사람이 들어가서 살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을 2단으로 이렇게 친다면은 선산묘터로 이쪽 한 500여 평 나옵니다. 이거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저 우측에 보이는 그거를 아주 움푹 수직으로 거의 팍 파다가 말았더라고요. 그 안쪽으로 밀질 않았는데 그 안쪽으로 미는 거를 이 길 옆에 사면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버리면 이렇게 양택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에 평평한 땅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멀찌감치 보이는 저 산들이 모두 1000m급입니다. 능선들이. 그래도 고개를 쳐들고 꺾어서 보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이런 게 풍광이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겁니다. 이 길 해당 물건지예요. 이 길 우측에 경사면 해당 물건지입니다. 현재 상태로 우측의 경사면은 경사가 제법 셉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길을 아주 특별한 게 깎아놨어. 쓸만한 용도가 없는데 저 위에 그거를 저 여기를 아예 수직으로 확 깎아버리고 여기까지 깎으면은 여기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밀어놨고 여기도 밀어놨는데 그건 해당 물건지 아닙니다. 해당 물건지는 한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도 해당 물건지가 아니에요. 한 요 정도까지입니다. 길을 길 옆에 이렇게 경사면이에요. 이거 우리 땅입니다. 길 옆에 경사면 우리 땅이에요. 지금 길 용도 외에 길을 안전하게 해주는 범면 용도 말고는 따로 뭐 특별하게 없어 보이잖아요. 이것을
여기를 수직으로 확 깎아버려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쳐버리면 이만한 땅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들어가서 살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도로 옆에는 경사가 있고 이건 우리 땅 아니고 여기서 바라다 보면은 저 건너편 이건 멀리 전망이고. 보이는 저게 1000m 봉우리들입니다. 멀찌감치 1000m 능선들이에요. 아주 풍경 좋네. 샹도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샹이고 저 집 그 해 있는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저 저 높은 봉우리 첩첩으로 보이는 저 그 뒤에 능선들이 그 모두 1000m 넘는 1200m 능선들이에요. 봉우리야. 그래도 고개 아주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지 개방감 않아도 되잖아요. 상당히 좋고. 이런 것이 사람 살기 좋은 풍광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숨쉬기도 아래- 아주 좋네. 저 큰 건물, 여기 들어오는 이 지역에서 그 계곡이 아주 유명한 아주 굉장히 집객력을 유명한 가지고 있는 키즈와 계곡, 관련된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리조트, 펜션, 그 시설입니다. 뭐 위락 그런 단지 시설들이 즐비한 곳인데 좁은 계곡 끼고 그 주변에 있는 펜션이나 그런 저 것들은 멀찌감치 해들이 보이는 봉우리들, 안 저거 다 들어오는데 1000m 넘는 여기는 봉우리들입니다. 아주 뻥 뚫린 개활지로 상당히 해도 잘 들어오고 시원해. 아주 좋으네 기분이. 은습한 기운도 전혀 없어.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 계곡에 높은 봉우리 사이에 좁게 있는 그 계곡가에는 아주 음습하더라고요. 여기 눈 쌓인 저기에 길, 단작업을 한 그 해가지고 정도까지입니다. 해당 물건지. 자연석으로 저 아직까지 앞에는 완전히 해당 물건지 쳐놨는데 아닙니다. 앞에 풍광들 멋지고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입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하나 이상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그것이 작년 구정 전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개 이상 올라갔고요. 매일같이 그런 전문적인 영상들이 1시간 육박하는 것들이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탄소 흡수량 좋은 숲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100살 넘게 살자.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지 말고 국토균형 발전,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정보, 임장 정보 단순하게 제공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양뉴스는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잖아요. 무슨 입법했고 무슨 거 얼마나 잘했는지를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6차 산업 하자.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는 입법까지 가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역량이 있고요.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나라로부터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두 가지 입법 목적을 가지고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캠핑교회 사업은 캠핑장 교회 사업으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신 분이면 사업으로 제이모 신학원론 제가 쓴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저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가지 행동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자 나의 언행과 살 모든 것들로부터 집에서 아내, 가족 인정받고 존경받게,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그렇게 종교집단 교회에 소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는 목사, 만담꾼, 이런 쓰레기 설교 들으면서 기독교가 현재 세상으로부터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올바른 신앙, 종교가 아니고 신앙행위를 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주변에서 인정을 받자. 그렇게 되는 것이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존경해주는 아주 좋은 존칭어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명령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자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먹고 사는 거죠. 행복하게.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인을 잘 뽑는 겁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직선제 모든 정치인들. 그거 잘못 뽑고 인기 투표하면 서울에서 젊은 애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태원. 말이 됩니까? 이런 일 왜 생겼어요? 대통령을 인기 투표해서 생긴 겁니다. 정치인 투표할 때 적어도 그 내가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요즘은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기 투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한 것을 나라가, 정치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집 문제 심각하죠. 이 집 문제는 한번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지 말고 해결을 한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정치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잘 감시하고 뽑아야 됩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투표하지 마시고요. 충만하라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복하라인데, 이 정복하라는 갑질 아닙니다. 더불어서 사랑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수준을 상향시키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향시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갑질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같이 잘 사는 것, 상향시키는 것, 그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교회 번듯하게 짓고 대형 건물 짓고 해외 선교 많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이 아니고 나의 언행, 삶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면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 성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장의 과오를 재점검하고 사회의 지탄거리 되지 말고 올바른 신앙, 종교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가자.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제2모 신학원론의 내용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상당히 분량이 되는 검증을 한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또 하나의 책, 제가 쓴 책으로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창시자입니다. 저는 2009년 7월 2일서부터 이름뉴스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제가 쓴 사회과학 책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사람의 이름의 주소를 분석을 해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정치인, 기업인, 공인을 중심으로 뉴스를 보도를 해온 그 노력치를 공개적으로 해온 것을 바탕으로 누구나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뽑은 지수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분석한 이름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고 대인관계 필독서, 기업 인사권자 필독서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제 제자들, 대기업 인사권자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발령하기 전에 이름지수 분석해보면 어떠한 의사결정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인사발령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이론이고 혈액형, 기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의사결정 패턴을 탁월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이 책 역시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인쇄해서 보내드립니다. 당간케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주제별로 영상을 보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면 그동안 올린 영상들 즐비합니다. 1시간 넘는 영상들 대단히 많습니다. 이 영상들 쭉 보시고 주제별로 보실 때 처음 오신 분은 54분 18초 동안 산에서 조난당해서 KBS 뉴스에 나오면서까지 왜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공부가 되니까 보세요. 법규 적용 어떻게 하고 개발 활용 어떻게 하는지. 입찰 정보는 안 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강뷰 6,480평 공매입니다. 공매가 경매보다 훨씬 싸죠? 가격이 1679만 원이에요. 그런데 1679만 원짜리 공매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2억 3,333만 원. 2천도 아니고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요. 여기 그런 모든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 모두 증인이에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전문적인 내용들 바탕으로 이 땅 내가 낙찰받아야 되겠다. 돈도 버네. 활용가치도 있네. 그런 거를 충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가 너무 올라가는 불상사들이 생겨서 경매공매의 역기능 경매공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3월 11일, 작년 3월 11일 이후부터 입찰 정보 제공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아예 무슨 돈지도 설명을 안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임야를 다 다룹니다. 굳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만 서울에서 몇 분 이렇게 거리를 표현을 하지 전국에 있는 임야 다 다룹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모두 다 다룹니다. 임야 관심 있으신 분 컨설팅 받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물건 직접 찾고 임장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성공하셨나요? 전문가 도움 받아서 내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물건 도움받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기회비용 훨씬 좋습니다.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 땅 33만 평이에요. 평균 경사도 26.89도입니다. 개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땅은 관리지역 보존관리 6만 2천 평이나 되고 2차선 세 필지나 가지고 있는 33만 평 완벽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9천 평까지만 개발하는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면적 규제 없어진 법인데 하겠다고 덤벼들고 도로로부터 또 50m 이내에만 집을 지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8km 이 폭도 1km인데 내가 가장 원하는 풍수도 좋고 전망도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로부터 50m를 벗어났다고 집을 지을 수 없대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억지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저는 9,000평 가진 사람은 9,000평까지 다 개발할 수 있는데 33만 평 땅 가진 사람을 조례로 9,000평까지만 개발 규제를 묶어놓은 게 말이 됩니까? 이 땅에는 풍수가 가장 좋은 곳은 항상 사람 살기도 좋지만 음택지로도 명당이기 때문에 묘가 25장이나 몰려 있고요. 무허가 거주자가 2가구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설계사무실이 그냥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무원한테 전화해보면은 설계사무실하고 확인하시고 안내받으세요. 이런 전화 많이 겪으셨죠? 설계사무실과 공무원은 그 해당 지역에 준거집단 형동생 하는 먼 아는 사이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사는 부분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제가 그래서 2,000평이나 설계사무실이 개발하자고 해서 직접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6개월 동안 직접 측량을 하면서 이 땅의 정상 627m까지 직선 곡선 도로 35,054m에 각각의 고도별로 경사 몇 도, 도로폭 몇 미터, 연장 몇 미터 그런 식으로 비상용 탈출구까지 길까지 33만 평 땅이기 때문에 35,054m의 도로를 제가 측량을 하면서 직접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설계사무실에서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했죠. 그거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11만 9,559평은 25도 이상이 96.4%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묶어서 그대로 두자. 원형 보존지구로. 그리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대상 면적을 20만 2,945평을 개발을 하는데 25도 이상을 34% 거의 7만 평을 넣고 평균 경사도 29도로 맞춰서 관광휴양 A지구, 관광휴양 B지구로 개발을 하자. 그렇게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보존관리 가지고 직접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광휴양 A지구, 이렇게 관광휴양 B지구 이렇게 개발 활용하겠다.
지구 단위는 보존관리가 50% 전후가 있어야 되는데 보존관리만 가지고도 하는 우회법령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본 방송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공부가 되는 영상들 즐비하니까 이런 영상들 꼼꼼히 보시고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유차력으로 내가 필요한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탁월한 창의력을 제안해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임야 전문이에요. 그런 영상들 매일 한 개 이상 올라가니까 쭉 보시고 신뢰가 되셨나요? 그러면 위에도 문자만 전화사절, 아래도 전화사절. 전화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화하시는 분들, 참 무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번 공개 안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 참 뻔뻔합니다.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때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투자용으로 땅 찾아달라, 그때 문자하십시오. 문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직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당장 땅이 필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분들 왜 남의 시간 빼앗습니까? 문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신 분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내가 지금 무언가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신 분만 문자하시라고요. 탁월하게 도와드립니다. 억 단위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수억 원 돈 벌게 해드려요. 감정가만으로 떨어진 거 유찰시켜드린다고요. 시세는 훨씬 더하죠. 이 물건 21억짜리 땅입니다. 5억 낙찰시켜드린다고요. 그러면 맨 땅값만으로 16억 그냥 벌고 들어가잖아요. 서울에서 40분입니다. 자, 이 땅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체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 땅입니다. 전부. 땅의 규모는 이쪽 여기까지 59m예요. 가장 낮은 고도는 287m입니다. 가장 높은 고도는 331m예요. 287m 가장 낮은 곳에서 331m 가장 높은 곳까지 직선 193m입니다. 경사 12.9예요. 요 정도 되는 경사의 산이니까 아주 완만한 거죠. 도로법상 도로도 나오는 아주 좋은 경사죠. 마트 주차장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고도차는 287m, 331m, 고도차가 44m입니다. 아파트 16층 높이 12.9도 상당히 좋은 마트 주차장보다 낮은 경사로 누워있는 땅입니다. 도로가 쪽으로 291 올라가고요. 291에서 298, 303, 318까지 올라오는 거리는 106m입니다. 도로와 만나는 부분 316m, 그리고 17m 올라와서 318m까지 올라옵니다. 이 땅 노폭은 4m 이상 되고요. 도로 아랫부분은 316, 도로 위에 부분 만나는 부분은 318m입니다. 이쪽 320에서 325, 329, 333, 328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는 98m입니다. 그 땅의 경사는 직선 74m 직선거리로 재면은 경사가 요거는 아닙니다. 다른 경사예요. 다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328, 313, 333, 331, 333, 331 이렇게 가는데 여기
거리가 여기 펜션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98m, 이렇게 가는 거는 96m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316m까지 올라가는 60m, 아래 316에서 321까지는 76m, 경사 길에서부터 아래 25.2도고요. 313, 312, 319, 324 이렇게 가는 이쪽 94m입니다. 전체 둘레 627m 임야입니다. 고도차 44m, 아파트 16층 높이. 가장 낮은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193에 12.9고요. 전체적인 경사를 보면 25도에서 30도가 16.7, 30도 이상이 23.39, 평균 경사 15도에서 20도인데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쪽 길 옆에 경사면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임야 평수, 감정가, 차수별 입찰가, 컨설팅 계약하신 분들,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미리 정보 드린 거 참조하시고요. 이 땅 공시가는 9,610만 3,500원입니다. 근거로 자체 감정을 하면은 3억 2천 33만 4,500원 감정을 하는데, 저는 3억 2천 감정하는데 이 땅 감정이 13억 감정이 됐습니다. 저는 3억을 감정하는데 감정평가사는 10억을 더했어요. 그만큼 서울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주 비싼 땅이라고요. 이 땅의 시세는 낮게 잡으면 12억 4천에서 21억 하는 땅입니다. 땅의 가치 감 잡으셨죠? 저는 땅의 가치를 땅덩어리, 흙덩어리로 보지 않고 숲세권, 자연이 얼마나 보존이 돼서 내가 거기서 가서 살 때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주 높은 감정가로 저는 반영을 하는데, 이 땅 싹 밀어버리고 택지로 쓸 수 있는 땅으로 밀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 대비로 저는 3억을 감정하는데 이 땅 13억 감정된 땅이라고요. 자, 경사 봅시다. 이쪽 면 도로 경사랑 같죠? 106m 14.29예요. 도로법상 도로 또 허가가 되면서 실제로 확인해드린 그 경사입니다. 여기 17m 내 땅 도로는 4m 이상 되는 폭 도로는 17m 올라오는데 6.7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경사죠. 차 올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아래 좋은 경사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 경사예요. 요거 차 올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땅 올라가는 도로 4m 넘어가는 이거 경사도 도로법상 도로가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경사라는 겁니다. 이 전원단지 도로는 14.29 경사고 내 땅 올라가는 도로는 6.71이니까 아주 상당히 완만하죠.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 중간 327m까지 직선 70인데 경사 5.71이에요. 여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여기 303에서 내 땅 깎아놓은 여기까지 31m 직선 31.5예요. 그 앞부분은 좀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땅을 써먹고 아래에 올라와서 현장으로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깎아가지고 평평하죠? 여기는 현재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경사는 14.2 경사고
내 땅 여기까지 도로 경사는 6.7 정도 되는 경사고 여기 산 이거 내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경사는 제법 됩니다. 그게 25도라는 겁니다. 아, 31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사는 직선 80m에 23.6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를 낼 수는 없지만 땅을 작업을 해서 택지로 활용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경사라는 거죠. 여기 지금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으면서 단작업을 하면 모두 아래 위 뷰간섭 없이 좋은 경사의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작업하면 아래 2층 건물을 올려도 뷰간섭 나오지 않는 좋은 경사가 나오니까 이런 땅은 활용하기에 아주 훌륭하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쪽 길이잖아요. 여기는 갈아나가지고 평평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74에 경사 5.4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평평하죠. 위에 한 단 완전히 갈아놨고 아래 한 단 완전히 갈아놨습니다. 여기는 도로예요. 흙길. 이쪽 경사면이 우리 땅인데 아래 319에서 위에 길까지 직선 17m에 경사가 25.2예요. 이쪽 경사는 다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고 경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깎아버려서 확보를 하면은 모두 쓸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여기 움푹 파는 이 부분 여기 움푹 파놨는데 이 부분 뒤로 완전히 다 밀어버리면 길을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싹 깎아가지고 넓게 모두 밀어버리면 모두 쓸 수 있게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캠핑장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깎은 거를 완전히 한 번에 깎지 말고 이렇게 두 번으로 깎으면 선산으로 쓰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쪽 면이 550평이 나옵니다. 선산용으로 충분하겠죠? 이쪽의 흙길의 경사는 136m, 3.79니까 거의 평지입니다. 산사태 등급을 보면 2등급 45%, 5등급 45%입니다. 이쪽이 좀 경사가 조금 있고, 이쪽이 경사가 좀 약간 더 있고, 나머지는 다 가른 땅이라 평지입니다.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가고 17도까지 올라갑니다. 탄소 흡수량 현재 15.12. 여기에 있는 나무 빼고는 다 밀어놨으니까 탄소 흡수량 나올 것도 없죠. 강수량은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 더 오고요. 양토입니다. 땅의 상황 아주 좋아요. 택지로 쓰지 않으면 이런 땅에서는 임업 활용한 부산물도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잣나무에 6m에서 6cm에서 18cm, 그러니까 나무도 별로 굵지도 않고요. 연수도 30년 이하고 71% 울패도 이 나무 있는 부분만 나무는 다 밀어놨으니까 다른 건 따질 것도 없고요. 전원주택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물건지 요거고요. 여기에 있는 시설은
상당히 유명한 집객력을 가지고 있는 키즈, 어린이들 관련 시설입니다. 내 땅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은 펜션입니다. 건축개발 활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정보 필요하신가요? 영상 꼼꼼히 보시고 유료로 컨설팅 계약하셔서 내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도움받고 낙찰 도움받아야 되겠다 판단되신 분만 그때 문자 주십시오. 시세 21억짜리입니다. 감정가가 13억이에요. 5억 입찰가 제한드리고 토임입니다. 임야 중에 토임은 비싼 임야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고 서울에서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 서울에서 40분이면 들어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좋은 땅, 탄소 흡수량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전국에 흩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삽시다. 100세 넘게 살자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좋은 땅 감정가 기준으로도 싸게 감정가가 13억짜리예요. 시세는 21억입니다. 5억에 낙찰 받으면 맨 땅값으로만 감정가 기준으로는 8억 버셨죠. 시세로는 16억을 벌 수 있는 이런 땅을 소개해 드린다고요. 감사합니다.